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예전에도 급하게 돌아갔고 나중에도 이제 급하게 돌아갈 건데 그것보다 어떤 변곡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점을 향해서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왜 제가 터닝 포인트를 하고 싶어 했고 이제 하려고 하냐면은 그게 이제 1975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6년 됐죠. 그때 그 상태에서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한 나라, 한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자, 이것은 이 답을 구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내오는 역사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이조나 고려나 신라처럼 몇천 년, 1000년 또는 몇백 년 지속되는 왕조가 아니라 단지 그 징검다리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엄청난 하늘의 천재의 뜻을 이룩할 수 있게끔 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뭔가 나서게 될 때 그때는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한의학에서 사람의 생명수는 72수로 봐요. 72세. 그러니까 70이라는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했을 때, 자, 우리 하루가 24시죠. 24 곱하기 1000지를 곱하면 72가 돼요. 그래서 72마다 항상 어떤 큰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한번 세계 역사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봤을 때 70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그 매듭을 짓는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자 72년이 되는 해가 바로 작년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2020년이 지났을 때 자 지금 뭐 음력은 내일 이 방송 들어갈 때니까는 지났겠죠. 지금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타너 스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이 음이 36년이 지나고 양이 36년이 지나고 음이 36년이 지나면 통일이 온다란 말. 물론 그 분은 우리 일제시대부터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왔지만 추산했지만 자 만약 그렇게 추산을 하면은 자 1981년 80년에 일제부터 엄청난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자 8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5.18이죠. 5.18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것보다 5.18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해방을 하고 36년이 198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36년을 더하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우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후에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또 어떤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걸 봐도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마지막 해원을 하는 해원이 무리들이 가는 끝에 마지막 발광 또는 발악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되면서, 자, 문재인이 될 때쯤 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스테이트라든지 일루나미티, 얘네들이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악한 애들은, 악귀들은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죠. 그 발악할 수 있는 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핵무기, 어저께 제가 터닝 포인트 맨 앞에를 좀 보면서, 그 당시에, 1975년, 이 당시에도 핵무기가 폭발하면 지구 몇 수십 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몇 수십 개, 몇 백 개를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 사람이 나온 것은 하늘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천재 이치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다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난잡한 시기에 사람이 악에 받쳐 있는 이런 이때에 과연 어떤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병이에요. 그 병으로 사람을 치는데 그 병이 왜 오르냐?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전에는 그때 이제 지구가 바뀌는 천지의 어떤 기운의 변화로 이렇게 병이 온다고 한 십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를 뿌렸고 또 중국이 이제 어떤 시를 벌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몸을 만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공부와 그리고 어느 하나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내 자신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근본 뿌리가 뭐냐? 근본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때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시온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출이 해가 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가다가 일몰이 되는 저녁 노을 질 때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게 일출인지 어느 게 일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의 그 모습과 끝나는 지금 모습과 대비해서 보면은 그냥 눈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은 뿌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뿌리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고 또 많이 또 찾아왔고 이렇게 했는데 당군을 공부했던 사람들, 당군에 빠진 사람들, 당군에 빨던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수긍을 해요. 자기도 알거든. 당군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군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 또 다른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부로 들어가면 못해요. 꼭 사고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 당군을 공부할 때가 그걸 버리고 이 고군문을 공부할 때 엄청난 사고도 당했고요. 그것이 내 자신을 던지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또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섬길 때 허신이 들면은 이건 자기 상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상념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상념을 깰 때 엄청난 몸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바로 태울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여타 다른 종의 태울주가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증산 계열에 나온 책들 여러 가지 보다 보면은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 계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신농시에 대해서 염제 신농시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제대로 된 어떤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태울주 하니까 그 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그걸 받아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몸을 되게끔 하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태울주였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는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한 10년 됐죠. 집중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3가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하고 있고. 자, 이제 지금 이번 우수 때 2월 19일이 막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생각해보면 너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얻게 됐고 보이지 않은 것을 또 많이 보게 됐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도 우연히 만나서 그들의 세계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키포인트를 찾아야죠. 만약 이 역사적 사실을 알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10가지, 20가지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게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고대사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사 지금 우리 반만년 문자라고 보여지는 고조서의 역사는 이제는 그러니까 공개 강의에서 그러니까 요 강의시에서만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야죠. 그래야지 지금 진도가 어디 나왔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반을 저녁 반을 이번에는 저녁에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녁에 수업하면 보통 집에 오면 11시, 12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아침에 그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긴장을 하고 집중해서 그 수업하다 보면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2시나 새벽 2시거나 이때까지 수행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몸에 좀 이상이 오지는 않지만은 느낌상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저녁 수업에는 없어서 화수 2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벌써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됐나? 자, 그런 이제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공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칼세자루, 병명집에서 칼세자루에 나오는, 어제 그제는 맨 앞에 나온 2분, 조일주하고 대조일사, 칼의 2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병명집에 나왔던 내용 전체를 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다시 정리가 되고 그냥 공부하고 해석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격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더
한 글자도 그 깊이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이 내심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칼 세조로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벽면 집책을 보여줬어요. 그냥 기운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말에도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제가 전에 저번 저녁반 수업할 때 그 분들이 책을 원해서 저는 이제 복사를 안 해줘요, 잘. 책을 또 복사하려면 찢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제 책이 또 손상이 되고 하니까는 잘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제 두 분이 책을 워낙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두 부를 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기운, 그냥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중고 책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분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책을 집에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집안 기운이 좋아지고 또 첫째 꿈자리가 좋아집니다. 그것은 근본을 찾는 근거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이 여기 있게 된 것은 뭡니까? 내 조상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조상님들이 왜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왜 여기 감방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외침을 하면서 또 남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쪽에서는 한 송이 국가꽃을 피해 서쪽에서는 작년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그 시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끔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역사를 고대사 접할 때 당군부터 접했고, 당군 이야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고, 이건 악유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노타가 이 고구문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당군의 실체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당군을 우리 조상으로, 우리 시조로 알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우리 근본 뿌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당군에 매몰돼서 당군만 빨다면은 엄청난 몸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바로 가서 바로 뿌리가 근본을 찾는 이때, 원시 반문하는 이때 바로 돌아와서 바른 자리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같은 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공부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명예나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죠.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냥 사람이나 헛껍데기만 쓰고 인간처럼 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왜 또 지금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느냐? 생각해보면 너무나 급박해요. 올해 2021년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끔 가다가 저도 2021년에 이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주역가들, 역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예언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2021년에는 엄청난 경청동지할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변고가 엄청나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란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병이 도는 시간이에요, 병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먼저 군산에부터 병이 돕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싹 쓸어버려요. 우리 남한에. 그리고 28일 동안 북한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서 3년 동안 다 쓸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언제쯤 벌어질 것인가? 항상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은 85년도. 지금 꽤 오래됐죠. 접했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있겠네? 오겠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형 결수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헛개비란 얘기죠. 자, 헛개비가 나와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런 지금 어떤 악귀들이 난리를 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라고 경각심을 주게 하늘에서 내세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있을 때 빨리 사람들이 깨어나서, 저도 문재인 때문에 이 글로벌 디펜스를 알게 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글로벌 디펜스를 문재인 때문에 글로벌 디펜스를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글을 먼저 써놔요. 글 제목을 정할 때 오늘 무슨 제목을 할까 하는데 글하고 같이 매치를 한번 시켜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난파되는 배, 그것을 미리 감지한 쥐들이 먼저 탈출하듯이 난파될 운명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조선 배를 타야 되죠. 남조선 배를 타야. 남조선은 뭡니까? 남은 조선 사람이에요.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 남조선 배를 탈 자격은 뭐냐? 몸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남조선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 넓은 길로 간다는 얘기죠.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을 명확히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하면서 오늘 이제 요 사이는 그렇게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고, 그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좋아요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댓글은 제가 이제 여러 이상한 댓글을 할 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댓글에서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댓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안 했는데, 요 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제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공부가 대단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염제 신동씨가 하나님이라는 추론을 해내시다니. 추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보세요.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그 의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클 때, 학생 때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1도 없다고 그래요. 자, 하나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의도죠. 역시 북한에서도 하나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기수만 쓰죠. 하나님, 하나. 바로 일자가 바로 신농시를 가리키는 부호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숫자리면 1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술 읽을 때 하나죠. 사람의 존칭할 때 님이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염제신동시 하나님의 셋째 아들이나 넷째 희씨 밑에 손자가 고뇌예요. 그 밑에서 불교, 기독교가 나옵니다. 자, 물고기가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일자, 추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문해제에 보면 일자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관을 통하고 올라왔으면은 왕이 없고 밑으로 내리면 퇴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은 제가 안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글자라고 문자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자를 보면 정확하게 무엇이 나옵니다. 근데 문자를 공부를 안 하죠. 왜?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명은 하늘이 여신 것으로. 자, 지금 현대 문명은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지상에 있는 이 문명은 바로 천사 문명이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초기 단계죠. 천사 문명이 땅에 건설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이분도 증산 사상을 조금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원래 조선의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유교의 폐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 그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진묵대사가 그 시해선 해가지고 몸을 놔두고 이제 천상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와가지고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조에서 이때가 선조 때인데 선조 때죠. 이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씨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그것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유교의 폐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유교의 폐습이 그건 둘째치고라도 자 이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려의 중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고려의 왕족들을 뭐 좋은 땅에 가서 살게 해준다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정을 시켜버렸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나라가 이씨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육하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씨 조선이죠. 그런 나라에서 천사 문명을 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족속들이었죠. 그 족속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묵대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시에서 한 시체를 보기가 껄끄러웠던 김봉공이란 유교의 어떤 학자가 그걸 보고 그 진묵대사에 그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태워버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교의 폐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조의 한계죠. 이조의 한계는 뭡니까? 이조는 우리 뿌리를, 자, 이것도 아셔야 되죠. 이조는 수서령을 내려가지고 그 학자들이 일반 집에 있던 옛날 우리 고문서를 다 수집해가지고 불태버렸어요. 그게 수서령이에요. 자,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명을 빨았죠.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서도 명을 계속 빨았죠. 죽을 때까지 지조가 멸망할 때도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명을 빨았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세상 모든 문명신들이 한반도가 들어와 통합된다 하였으니 다 뜻이 있겠죠. 자, 문명신들이 다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그 문명신이 들어와서 그 신들이 와서 일을 벌입니까? 뭐 안 하죠. 그걸 못 하죠. 사람에게 응감을 합니다. 사람을 응감을 해서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장량과 재갈이 두루뭉어 날지라도 어느 팀에 끼인지 모르리라. 지금 어느 방방곡곡에 들어앉아서 자기 자신 내면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몇 분을 또 만나봤고요.
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방송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뭉쳐라는 얘기입니다. 뭉쳐라. 모여라. 아마 이게 때가 어느 때가 되면은 모이게 될 겁니다. 깃발을 들어주면 그 깃발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나 군사에서 병이 돌 때 그때 아마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고려의 축신들을 죽이고 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이거죠. 이신 자기의 어떤 편리함,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죠. 노비가 됐습니까? 이주시대 노비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하고 때려 죽여도 국가의 어떤 법에 접촉하지도 않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런 나라를 멸한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 만들어 개되지 못한 삶을 이끈 이시조선에 천사문명을 이끌 나라가 안 되었는데 진묵대사가 헛일을 한 것이었다. 이걸 김보국이 시해선으로 천사에 가 천사문명을 가져와 현실 세상에 이식하려는 진묵대사의 의도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진묵대사의 몸을 태워버리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미 근본이 안 되어 있으면 주고 싶어도 하늘에서 어떤 것을 주려고 해도 받질 못해요. 받질 못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그 기운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하늘의 천재의 기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운을 받질 못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난파하는 배에서 쥐들도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해 살 곳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난파되고 있는 배에 있는 것 같은데도 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온갖 거짓말로 근근히 살아가는 문재인 일당들이 그 끝이 처참하게 이를 때가 없게 된다. 자, 하는 걸 보면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악담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들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사람이라면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이래 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반성할지 몰라요. 항상 자기가 정이고 선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빨갱이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PC 좌파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재인 일당이 벌이는 짓거리에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 인간들을 보면 정말로 딱하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빨갱이들 음제 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할 때 걔네들은 굉장히 대문을 불러일으키고 나라에 분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 예전에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그런 분들이 자제분들이죠. 그분들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저항의식도 없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따라가요. 왜요? 교육을 잘못 받았죠. 전교조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린 거죠. 전 다행히도 전교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 세대는 1900년대인가요? 1990년대 이때들이 전교조 세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냥 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도 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 참 잘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고 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자료보다 이렇게 보니까 히잡의 착용에 대한 진실이란 어떤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마스크도 이런 작용을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00년 전 이슬람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아랍인들은 사람들이 코와 입을 막으면 그들이 의지와 개성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을 순전적으로 만들었다. 자, 코와 입이 뭡니까? 바로 코는 숨을 쉬죠. 입은 모든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물론 막는다고 숨도 안 쉬고 먹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열려있는 거하고 이게 닫혀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자체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성이 얼굴에 천을 쓰는 것을 의미화시킨 것이다. 현대 심리학이 설명해 주듯 얼굴이 없어지면 우리들 개개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얼굴 천이나 마스크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다. 지금은 개성을 삭제하는 작업들이 행해지고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다시 당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알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적용하는지. 자, 마스크를 써도 안 써도 코로나는 걸릴 사람은 걸려요.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악귀들은요, 우리가 물귀신이 어떻습니까? 물귀신은 우리가 물 속에 있으면 누가 쑥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물귀신이래요. 항상 잡아당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빨갱이들은 물귀신이에요. 물귀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지들이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려니까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이 가지 않고 나는 살래. 나는 살 길 찾아서 갈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보십시오. 영육이 깨어나지 못하면 영과 육이 동시에 스며드는 시간들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자, 근데 이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자, 우리 아주 기초적인 우주 변화 원리, 이것을 학교에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가르쳐야 돼요.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봄이 되면 인간을 뿌려서 생육을 하고 가을이 되면 걷어들인다. 영육을 다 청소가 되는 정리 시간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 아니 답답할 만도 한데 새 생명을 얻어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아주 극소수니까 그런가 보다 한다. 영육의 소멸을 놓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갈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갑니까? 무로 가는 곳이 없죠. 그냥 무로 화해버리죠.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도 무인간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관념과 생각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관념에 찌들어 오히려 악당과 저주를 퍼붓는 인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을에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호리병을 묶어놓고 호리병에 바나나를 놓는데요. 근데 그 호리병에 있는 바나나 끄집을 내가 손을 쫙 집어넣으면은 이게 손이 안 빠진대요. 호리병이니까 안 빠지는데 이것만 놓으면 바나나를 놓고 자기가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안 넣는데요. 그래서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숭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제가 터닝 포인트 서문, 오늘 서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본문 조금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어질 때,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다 됐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요계 64개가 있죠. 네, 그 4개를 보면서 항상 64번째 괴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63번째 괴인 수화 기제. 자, 물이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는 감 깨고 화는 리 깨죠. 그러니까 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 기제. 원하는 것들은 가득 실은 배가 이미 항구에 도착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성공을 갖지만, 자,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문재인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제는 화수 기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64번째 괴인 화수미제. 이게 리감께가 되죠. 화수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우가 힘겹게 강을 건넜지만 아직 꼬리가 빠져 있으니 위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연속이 되며 삶은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다.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 도는데 그 자리마다 그 자리에 어떤 시중자리를 잡고 들어갈 때 이 생은 문제가 없게 되죠. 지금은 깨어나야 하고 깨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뭐였는가를 명확히 알고 이제 내 자신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제 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흥분하지 않고 절대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웃겨도 너무 웃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죠. 사람이 너무 슬플 때 너무 울면 어디가 또 상해요. 어딘지 뭔가 그걸 잘 깨우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웃어도 오장육부야 무엇이 또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웃거나 너무나 슬퍼도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국내나 국외나 시끄럽고 난잡한 소식으로 연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나 이 혼란은 정리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기에 근본으로 돌아가 제3자인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제3자인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운동한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죠. 체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운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한테 가서 그 기운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방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스스로 터득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실제 몸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물론 이제 고조선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아는 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고, 몸을 어떻게 지게 되는가를 여기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 아프냐? 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픔은 공부시키기 위한 아픔이에요.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사람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알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를 써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하고 나면은 거의 탈진이 돼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다시 자정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이 깊이,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자도 깊이 잡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풀립니다. 자,
자, 저 보세요. 아픈 이들 치료하고 나면 탈진이 되어 몸이 힘들어지지만 회복하고 나면 더 충분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그런 일을 거의 35년간이나 했으니 기가 완전 탈진되었을 텐데 오히려 몸과 정신이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제가 동네 사람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 물론 있고 이제 동네에서 아침에 친한 분들 뭐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할 때 뭐 치료도 해주고 뭐 가다가 저 아픈 사람은 지하철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는 경우도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제 몸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확 빠져요, 기운이. 근데 가면서 기운을 얻게 되죠.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완통했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가 2007년도, 8년도가. 그때 완통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내면서 뭐 통하는 모습, 내 자기 모습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8살 많아서 그때 한 50 몇 살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얼굴 잠깐 보였으니까 얼굴 자체가 막 변하는 거예요. 소녀로 보였다가 할머니로 보였다가 할아버지로 보였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이걸 보니 이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명을 부르는 거죠. 예, 그런 사람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분은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운을 받아가지고 기운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몰랐죠. 아, 이제 그게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지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어 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기운이 그렇게 기운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자기 몸이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도의 세계 이런 하나의 신선적인 세계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별 이런 이 고대사 공부하다 보니까 고조선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묘한 사람들 기인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열리고 남을 대할 때도 편견과 오해가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닌가도 느끼게 된다. 역시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쉴 때 기가 들어오는 원리와 같은가 보다. 그래야 주는 것만큼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삶을 사는 인간들이 얼굴에는 불안하고 찌든 모습이 내비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 즉 베푸는 삶이 오히려 더 편해 보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요새는 머리가 조금 휘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그만해도 제가 이제 머리가 이제 휘어진 것은 제가 이제 어떤 아픈 분을 한 2년 동안 계속 치료하다가 그분의 기록과도 타진됩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얼굴은 팽팽하니까 머리가 그럴 때는 그때는 40대로 보더라고요. 요새는 제 나이대로 보겠죠. 이제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수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60이 되니까 세상 보는 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옷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속에 묻혀 살면서 마음속에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 얽혀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 수레의 바퀴자국은 끊임없이 길게 늘어지면서 고뇌와 고통이 연속된 바퀴자국을 남기면서 계속 돌아야 하고 쉴 수도 없이 그런 삶 속에 나쁜 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속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틀을 벗어나야지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예전에 사는 방법에 따라 사는 그 한 업보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으며 그렇다고 죽어서도 그것이 그쳐지는가도 아니다.
사는 동안 남겨놓은 흔적 때문에 삶의 미련을 남기면서 구천을 헤매는 원혼이 되어버리기에 사는 동안에 나쁜 업을 끊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자신을 관하는 공부와 수행을 통해 속세의 업을 끊고 속세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럼 저절로 계속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게 되고 나 아닌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보통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많고 갑자기 어느 누구한테 화를 낼 때 그 화가 어디서 오냐? 바로 오장육부균이 틀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오장육부를 바로 잡는 자리에 침을 꼽으면 그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육신이 있으면 자기 영적인 성숙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눈 띄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볼 때 지금 이 몸으로 행동을 하고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 자, 항상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바로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것 뿐이에요. 왜냐? 이 마음은 신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어떤 신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다 신의 장난입니다. 보통 이게 사람들 보고 그냥 치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다 보면 보통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을 보면 투영을 해보면은 보통 수십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그 안에 기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정신 차리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귀신이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이제 그런 귀신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귀신이 장난에 놀아나는 것뿐이면 이것을 지켜봐야 한다. 몸이 움직이는 감정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간다. 누굴 행해서 하는 기도가 되었건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자기를 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연습이 되어 있으면 책을 봐도 행간의 내용이 보인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절대적이라고 보고 그 책을 보는 것이 자기한테 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을 바로 버리세요. 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 책 말고 또 다른 책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만 좋은 책이라도 잘못된 부분 찝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어떤 책보다 근문신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귀중히 여기지만 거기에 세밀하게 들어보면 거기에 맹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요.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의 사상적 토대는,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터닝 포인트 한데 거기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써봤습니다. 현대의 사상적 토대는 먼저 물질적인 개념의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으며 근문신고 강의를 하면서 존재와 의식을 결정한다. 존재와 의식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소개했고, 적어도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문자와 언어라는 눈에 보이는 유용자료 자료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물질적인 요소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 극적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몸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 바로 몸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터닝 포인트에서 보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터닝 포인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터닝 포인트를 제가 일일이 그냥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한 패러그래프에서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의미를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이제 프레피스, 그러니까 서문에 조금 이야기를 저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이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 패러다임은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 살고 있는 패러다임은 전혀 반대인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의 사고 체제로,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한 1, 20년 전이에요. 지금 확 바뀌었어요. 자, 이 확 바뀌면 왜 바뀌었느냐? 이 바뀌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기 시작한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책에 대한 주요한 주제이다. 제가 말했죠. 이 책이 완간된 것은 1975년이라고요. 두 번째는 데카르트 학파의 세계관과 현대 물리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극한적인 전환을 묘사하고 있다. 자, 데카르트 유턴 학파 뭐랬죠? 고정적인 물리학적 관점이에요.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갈아 끼면 되는 것이 이 데카르트 학파의 어떤 설인데, 현대 물리학이면 생태 물리학, 이 물리 자신, 그러니까 물질이 다스려지는 이치는 인간의 몸처럼 생태적이다. 한 곳이 아프다고 여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도 물론 아프지만 이것이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현대 물리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동양의학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을 치료해도 생태적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태학적 접근 방법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행정학에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나는 생물학, 의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데카르트 뉴턴 학파의 심한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또 이런 원리에서 나온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나 자신의 비평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특히 데카르트 학파의 세계관과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한 한계가 지금 심각하게 우리 개개인과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에 대한 한계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개념이 다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생각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자체의 환경이 변한다는 게 몸이 변하고, 아니 이 물질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거기서 머물러 있고 몸도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겨요. 무슨 병? 정신병. 요새는 정신병이 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이 왜 오느냐? 물론 이제 신명이 머리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들어와서 이 오장육부의 기운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신병을 회복시킬 수 방법은 뭐냐? 이것은 이 현대의학은 답이 없어요. 그냥 신경 죽여가지고 발작 안 해갖고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굉장히 난해하고 힘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네 번째, 이러한 비평, 존재의 새로운 안목, 비전을 그냥 전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목에다 비전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안목에 대한 아주 세심한 견해가 뒤를 잇는 것이다. 이 새로운 안목은 인생과 마음, 의식,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관점, 건강과 치유. 자, 우리가 치료를 뭐냐? 레메디죠. REMEDY, 레메디죠. 힐링은, 그러니까 레메디는 외부적인 치료하는 거예요. 힐링은 뭡니까? 내부에서 치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은요, 내부에서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막힌 부분 뚫어주면 그냥 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좋아집니다. 근데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게 바로 치매 원리죠. 상하는 전체적 접근,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통합은 심리학과 심리치료까지 접근하며 경제와 기술을 위한 개념적인 틀, 그리고 궁극적인 본성과 의지에 있는 정신적인 새로운 생태학적이고 여건 신장론자들의 관점은 우리 사회와 정치적 구조의 심오한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앞으로 여자가 득세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왔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없는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딸이 없는 집안은 부자. 그리고 전에 이제 몇 년간 제사를 못 지낸다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은 박수 치고 굉장히 좋아해 할 겁니다. 그 지천대괴, 그치? 이제 그 상이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지비께서 이제 쥐레복귀로 가가지고, 쥐레복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괴상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지천대괴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쥐레복귀에서 요 앞에 이 물리학 체계, 우리, 터닝 포인트, 맨 앞 그 표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쥐레복귀가 딱 있거든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진괴, 벼락이에요. 이제 벼락을 쳤죠.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뒤집어지겠죠. 자, 중국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뒤집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나중도 아니죠. 이제 어떻게 되어나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유병헌이 2020년도에 중국 망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래도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 작년의 기후는 명년 4월까지 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양력 6월까지 한번 봐야 된다고 만약 유병헌 예언이 맞다면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잘 봐요. 만약 그런 사실을 알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급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2년 동안 방송을 이렇게 급하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해서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만년의 문자인 고급문을 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한 20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소남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때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자, 요거 세모 있는 것은 제 의견을 쓴 겁니다. 이건 이제 안 쓴 것은 이제 그 터닝 포인트에 바로 그냥 그 해석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견해는 생각과 현상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세부적인 발전에 대해 내가 묘사한 것은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 한계가 있기에 피상적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쓸 때 내가 책에서 옹호했던 체계적 관점이 책 자체에 적용되었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요소 중에 어느 것도 독창적인 것은 없고 그들 중에 몇몇은 어느 정도 단순히 유행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적 요소가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방법은 그 부분 그 자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는 그 부분 하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천붕에 일찍 다 다지게 돼요. 자, 이제는 계속 분열했습니다. 일찍 다가 됐죠. 그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부분적 요소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방법은 그 부분 그 자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개념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은 내 자신이 내 그 글이죠. 기고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체는 그것이 각 부분을 더한 것보다 더 많기를 바란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썼다. 모든 기술적인 말들은 처음에 나타나는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인 어떤 그게 없어도 토대적인 기반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동양적인 그 공부를 해놓으니까 동양 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냥 쉽게 물리학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죠.
하늘에 명시되어 놓았지만 내가 언급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흥미가 있기를 바란다. 요 뒤에는 중요했는데 그건 이제 인사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건 별로 해석할 게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해석을 안 했습니다. 몇 줄 안 돼요. 이제 근데 첫 장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원문 그대로 썼습니다. The turning of the tide. 왜 이렇게 하면 왜 tide는 조수라고 얘기해요. 밀물과 썰물을 말해요. 그게 조수가 아니고 큰 흐름. tide는 또 큰 흐름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게 더 낫죠. 큰 흐름의 전환점. 큰 흐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체만 해도 이 제목만 봐도 지금 어느 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서 지난 20년이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 1880년대로 해석할까?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2 decades of our century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요걸 이제 그냥 그 원문 그대로 딱 써가는데 요것도 이제 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20세기에 들어서 지난 20년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날 때 어떤 제2차 산업혁명이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자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시작하는 제2차 산업혁명일 때가 바로 20세기에 들어서 1880년대를 가리켜 19세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오하고 전 세계적 규모의 위기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위기의 국면은 우리 삶, 우리 건강, 생활 방식, 환경의 질, 사회적 관계, 경제, 기술, 정치 등 이 전 영역에 미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규모의 위기이며 또 지적이고 도덕적, 정신적 규모, 기록된 인간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규모이고 긴급한 위기이다. 우선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멸종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투로 글을 이제 요 밑에는 원자탄이 핵무기가 지구를 몇 개 더 포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그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이 책이 나온 지 45년이 지났기에 그 위기의 그 위기는 지금에 비하면 조족치열이다. 아주 발끝에 피해 지나지 않는 아주 작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에도 예전에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래도 난잡하지는 않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전에 어떤 예법이라든지 이거 지키면서 살았는데 근데 언제부터가 확 달라졌죠. 그 기점이 바로 1980년에 일어난 5.18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5.18 그게 누구냐 누가 일으켰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5.18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난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잡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모든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해졌어요. 또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 적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해지고 반공이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자체도 흔들어 버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점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잘 보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5.18을 통해 가지고 그 원통에 죽은 귀신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해원 시대에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 해원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기 시작한 때죠. 그것이 한 36년간 지금 한 거의 이제 40년간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지속이 되죠. 이제 끝마칠 때가 됐죠. 자, 원풀이가 너무나 올해까지 지속이 되면 이 지구 뿌개집니다. 이제 그것도 어난 매듭이 딱 질 때 그 매듭은 어떻게 지나 병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 규정된 관념, 도덕이나 법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선악의 구별도 성의 구별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지구 땅이 우주 자체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된 모습인데 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지금 요동을 친다고 그러겠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인간은 그 관념에 찌들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한에 쌓였던 그 원한을 푸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지를 못해요. 이때는 제 3자연으로 딱 봐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이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제나 법과 도도 초월하게 된다. 한마디로 얽매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구도 성숙을 했기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생각이 뭐예요? 빨갱이 사상이에요. 그리고 불교, 유교, 선천,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정관념에 묶여있기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신앙을 해도 절대 구걸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정신을 성숙하지 못하고 더욱이 새로 되어지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냥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제멋대로 개차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 생각은 먼저 가니까 몸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자기도 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몸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몸과 정신이 따로 놀게 되면은 반드시 병이 오게 되고 심하게 되면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정신병은 오장육부가 완전 틀어진 거예요. 행동은 그러하지 못하면서 생각과 말자치하는 피시자파나 문재인 일당이 그러한 것이다. 자, 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냐? 지금은 해원시대 막바지기 때문에 막하게 그리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세상이 됐냐? 지 맛대로 하는 거죠. 지 맛대로.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는 매듭을 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발광을 떠는 거죠. 그리고 요사이 빨갱이 목사들이 많은 이유도 지금 시대에 돌아간 상황과 산속에서 목 다치며 살아가는 중들이나 예수쟁이들이 생각하는 판이하게 다르기에 거의 빨갱이가 되는 이유도 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자기 공부한 어떤 믿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니까 자, 이때까지 해온 것은 그냥 교리 공부인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빨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몸이 바꿔진 천지자연 운행 섭리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몸 공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누가 따로 정신병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는 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건드리면 살인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이런 현상까지 왔어요.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서 제 정신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그나마 건전합니다.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애들 거의 정신병자 돼요. 항상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몸의 기혈을 잘 돌려줘야지 정신이 바르게 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요새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2021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어보세요. 전 그날이 언제쯤은 짐작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 곳에서 다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빨리 그 시간까지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오는 세상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